2025년 부동산 굉장히 핫했었죠.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좀 쉬어가냐? 또 잘 나간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 전망이 5년 만에 최고예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별일 없으면 오를 거예요. 공급량이 없어도 너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시스템 위기, 즉 경제 위기가 오면 폭락할 거라는 거예요. 공급이 아무리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투자한 전문가는 잘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량이 적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위기 터질 가능성이 0은 아니잖아요. 0.1%라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혹시나 올 수 있는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미 이 방법으로 2022년 위기 때 최저점에 매수한 방법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에서 알아둬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후 대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경제 위기가 어떤 느낌인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폭락 전까지 이제 상승론자들은 끝까지 상승을 외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주택자는 팔지도 못하고 거의 다 고점에 물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장기간 동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관성이 있어서 여기 고점까지 왔다고 해도 계속 상승을 외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뒤늦게 싸움을 간지했다고 해도 이게 부동산은 매도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지점에 결국 오게 되실 겁니다. 이제 밑에 차트는 거래량도 굉장히 괜찮은 잠실 엘스 매매가예요. 여기 2022년에 폭락 직전 여기서 파신 분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600세대 중에서 23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퍼센트로 바꾸면 0.4%만 탈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팔고 갈아타기 한 수요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0.4% 미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매도하고 이렇게 웃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되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시스템 위기 이후에는 V자 반등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왜 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이 폭락할까요?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이에요.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리 급등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은 어떻게 된다?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금리가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가는 금리 급등에 의해서 급락, 그리고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급등하는 V자 반등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죠. 그래, 시스템 위기 이후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고 쳐. 그런데 2009년처럼 2차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2008년도 경제 위기 이후에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차 하락이 있었고, 폭락론자들이 현재 상승장에서 2차 폭락을 경고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예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2차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2008년도와 2022년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아파트 공급량입니다. 2009년은 역사적인 과공급이 예정돼 있었고 2022년에는 공급 부족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23년 초 다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자신 있게 매수한 이유예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위기가 터지면 V자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냥 저점 나왔다고 해서 매수하시지 말고 2차 폭락을 맞지 않기 위해 공급이 부족할 때 매수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떤 지표로 판단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저점 판단은 아파트 월간,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여부, 즉 공급량을 판단하실 때는 주택 인허가 실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차트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월간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하락폭이 작아지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달 하락률이 마이너스 0.6%, 이번 달 하락률이 마이너스 0.4%라고 한다면 전달에 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줄어들었죠. 그 지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직도 마이너스 변동률, 즉 하락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찾으라고 하는 게 이상하실 수가 있는데, 플러스 전환율까지 기다리시면 늦습니다. 위기 이후에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V자 반등이 진행이 되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더 앞당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간 매매 가격 지수는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주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간이 모여서 월간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전략을 사용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이제 점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죠. 금리 급등에 의한 하락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효한 겁니다. 자, 매매 지수를 통해 타이밍을 잡았으면 이번에는 공급량을 통해 실제 매수할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게 바로 주택 인허가 실적입니다. 아파트는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허가를 받고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가 가능한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인허가의 양을 통해 공급량을 미리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까지는 3에서 5년 정도가 걸리죠. 이 차트는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인데 이미 2022년, 2023년도에 주택 인허가 실적 감소가 보였고 이에 따라 2026년 공급 감소는 이미 예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위기가 발생을 하면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급격하게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락폭이 줄어드는 시점을 보시고 좀 빠르게 매수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매수를 진행을 하실 때 추후에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유튜브의 타이밍을 꼭 알려드릴 테니까 생각나면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양선생 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